지금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훈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이 뽑은 대표다. 참고 해결해야 된다. 언론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저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나름 이제 뭐 더미래 뭐 하면은 뭐 민주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뭐 개파라고 좀 알리긴 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룹들 중에 이제 대장인 강훈식 의원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이미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갖고 가야 된다. 지키자라고 지금 단일 대우가 딱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래라는 게 민주당 내에 뭐 최대 개파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한두 명의 이야기, 뭐 김종민이나 조홍천이 너무나 폭발력이 있는 기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대다수의 의견은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안 되고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듯이 개가 사람을 무니까 뉴스가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나와서 뉴스랍시고 장식을 해보니까 사람들 눈에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마치 민주당의 대다수의 의견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사실 전혀 그게 아니고 2차 체포동의안 나오는데 아니 당대표가 뭘 해가지고 총선이 폭망할 것 같으니까 체포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야 무슨 증거를 보니까 부패에 연루된 게 맞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통과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이재명으로 하면 총선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내줘야 된다라든지 뭐 당대표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그건 개코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체포동의안 이야기하려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치적 이야기는 한켠에 접어둬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일부러 섞어버려요.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게. 정상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도 없는데 의리도 없어. 그렇죠. 몰라. 맞아.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내용이 뭔지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개 주위에 들어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내용 모른다. 진짜 몰라요. 근데 의리도 없어. 우리는 둘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가치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지킬 만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이 있다면 이재명을 공천 잘 받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지지자들은 그렇다고요. 내가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가치에 동조하고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탄압받고 조작 수사당하고 하는 거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괴리감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한테 나타났는데 어쨌건 지금은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가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90% 정도는 뭉쳐졌다고 생각해요. 현재로는. 대세라는 게 있어. 민주당 길 같은 사람들 모여갖고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보다 더 큰 그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갑시다.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건 이번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 발 빼잖아요. 네. 그중에 다 합쳐봐 20명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그중에 한두 사람이 언론에 나오려고 이재명은 사퇴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냐. 디테일도 모르면서 의리도 없냐.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번에 국민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저거 봐봐요. 저 틀린 표현 찾기. 못 말려 개딸 이번엔 트럭 시위. 이재명 제발 하지 말아달라. 못 찾는구나. 내가 시간상 알려드릴게요. 저 트럭 시위를 개딸이 했어요? 뭐만 하면 이제 개딸을 갖다 붙여.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트럭 주위에 개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정미가 왜 여의도에 굴욕적 한일 협상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가지고 자기가 항의하는 개딸들 때문에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했다라고 민주당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확인했냐고. 개딸인지 아닌지 민주당 지지층인지 아닌지. 그럼 지금 정의당 그러면 대표는 나와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자기네 정의당 당원들은 굴욕적 한일 합의를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 나와서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하면 개딸로 묶어버려요. 질이 확인해봤어? 개딸인지 아닌지? 아니 딸도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엄마도 가 거기는.
근데 걔딸이래. 자기 엄마는 할아버지의 딸이잖아. 내 딸. 아, 그럼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걔가 됩니다. 개혁 이 사람아. 개혁의 딸. 그 기사 내용에도 보면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용자들이 했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제목에서 그냥 개딸이랑 이제 이재명 대표를 서로 갈라치게 하는 거죠. 야, 이재명 대표도 말리는 건데 너희는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 않고. 저기다까지 개딸을 걸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던데 민주 진영 지지자가 개딸이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게 다 개딸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가요? 나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정의당 모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재명 지지층을 뭔가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로 정말 젊은 친구들이 앞서져서 나가는 거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마치 이재명의 지지자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이럴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처럼 일부 팬덤의 모든 걸 지배하고 마치 소수의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소수의 대상들이 이재명 의원님과 무슨 그렇게 정치적 보이는 목적을 게. 갖고 하게 뭐 개복치 같이 생긴 애들 막 그런 애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 지역 사무실에 트럭을 받쳐놓고 저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저게 욕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죠. 욕설이 들어간 네.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긍정적인 아니 당원의 겁니다, 뜻을 사실. 거슬리지 마라. 국민의 뜻을 거슬리지 말라. 이게 뭐가 문제야? 뭐 무슨 그런데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자제 요청을 했고 저분들이 이재명 대표 요청이니 안 하겠다고 마무리가 된 사건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 형수 욕설, 이것도 우리가 디테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욕설을 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 그 욕설을 틀 때 자제 요청하는 친낙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똥파리로 불리우는 애들이 그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회까지 했어요. 잘 보시면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어떻게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집회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형수 욕설 다 틀었어요. 근데 이게 방금 푸나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형님이 했던 욕설을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고 다시 발언한 부분에서 그 이재명이 한 말만 그 편집돼서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입니다. 정교이 나한테 이제 방송 안 할 생각으로 욕설을 했어요. 그걸 내가 씨발. 내가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똑같은 욕설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냐 같은 그 맥락인데 요거를 계속 틀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이 틀었던 놈 저놈이에요. 저 머리 하얀 놈. 예? 제가 그러고 다녔어. 그러고 다녔다고. 그때 친낙들이 이거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저렇게 사진 찍으면서 오히려 북돋아줬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했다고. 왜냐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저렇게 사진을 신동근 의원, 이낙연 대표 이때 당시에 다 사진 찍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누구도 저거 하지 말라고 자제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저기는 보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진도 있지만 실내에서 만난 것도 있잖아요. 상중에 장례식에서 만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제 요청한 적이 없었다. 알고는 계시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름 성인이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모든 결과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건 맞죠. 민주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건 실패하건 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낙연을 쳐낸다고 이재명 대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낙연 쳐내는 것도 분노는 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이번에 그거 청원에 대해서 답을 했잖아요. 각하했잖아요. 그건 받을 수 없어. 박지원 출당, 이재명 이낙연 제명 이거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너무 분노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총선 승리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총선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제가 요즘 설파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총선에 내 명운을 걸겠다 그랬어. 총선을 치면 대선 못 나간다는 이야기로 자기가 뉘앙스로 한 적이 있어요. 총선 져서 어떻게 대선 나가냐. 물론 꼭 그게 등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우리가 180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해찬처럼 180석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난 최선을 그렇게 봐요. 과반 이상만 얻어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신당 만들어 나가면 민주당 과반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 총선은 특히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와 이기는 게임이라고. 근데 윤석열이 개똥포를 차고 있는데 선거 차고 있는데 민주당 부류가 분당돼 버렸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지층이 더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망하면서 대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 입장에서 지금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공작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자들이 이재명 대표님이 총선에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을 못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치적 생명을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민주당이 초토화되는 거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표님 개인의 사회적 명예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문제가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 지지층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내가 지금 총선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명운을 걸겠다고 하면 다 믿어달라.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과정에 내가 총선에 목숨 건 사람이야. 당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와 함께 잠재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총선 그 운동할 때는 이재명 대표 우리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당헌 80조 개정 기소되면 뭐 당연히 내려야 된다. 물론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해요. 정치 탄압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반발을 하는데요. 나도 이것도 불공평이라고 생각해. 지금 뭐 전광판 뭐 트럭 시위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낙연 때는 꽃길 깔아줬잖아요. 맞아요. 증거 한번 볼까요? 이낙연 대선 나가라고 당대표를 7, 8개월 만에 그만두는 걸 용인해 주면서 당원 당규를 바꿨어. 이때 당원 당규 바꿀 때 이미 뭐 이제 똥파리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죽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다 이낙연 당대표를 밀고 대선 가능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밀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래요. 똥볼은 이낙연이 사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찬 거죠. 아, 저는 이제 사면은 이제 명분일 뿐이고 계기일 뿐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이 이겼다고 봐요. 사면 이야기. 저도 뿐만 동의합니다. 아니라. 예, 동의해요. 왜냐면 이낙연이 저도 이때 당시에 이낙연을 저도 마차님하고 입장이 거의 똑같았고 뭐 하는데 이낙연은 그냥 본인이 너무 무능했어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당헌 80조를 개정 검토한 적이 아예 없다. 그건 이제 지금 잦아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민주당 현재 이 상황이고 금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짧게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윤석열 잘하고 있다 33 내려갔어요. 또 잘못하고 있다가 또 60을 찍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거든 60이. 윤석열이 노조 막 때리면서 뭔가 좀 지지율이 또 노인들이 또 지지해가지고 한 2, 3% 올랐던 분위기였는데 다시 부정평가가 60으로 올라가는 상황.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60 이상은 곤란하지 이랬나? 아, 그랬나요? 60시간 이상은 곤란하지. 60 이상은 곤란하지라고 했는데 60시간 69까지 갑시다 이거. 윤석열 부정평가가 무려 한 주 만에 5% 올라갔습니다. 엄청 폭등했네요. 주로 이슈가 이제 친일 매국행위하고 노동시간 이런 게. 그러니까 부정평가 5%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 국민으로 따지면 몇백만의 숫자들이 와, 저 새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꼭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이념 성향별로 보여드리는 건 이번에는 생활 수준까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갤럽에 답한 사람들인데 이건 이게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믿지는 마세요. 여론조사가 왔는데
상담원이 물어봐요. 잘 사세요, 못 사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 또는 중상인 사람들은 여기 뒤에 보면은 앞에 퍼센트가 잘한다고 뒤에 퍼센트가 못한다는데 잘 산다고 답한 사람들도 59%는 부정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0, 중하 65, 하 58.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고루 윤석열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가 이번 1000명 중에 343명, 다음에 진보가 263명이니까 여전히 보수 가표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부정평가가 60이 나왔다는 건 고무적이네요. 망해 간다니까요. 망해가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왜 있잖아요. 군대, 아니, 뭐야, 복싱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 그게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2회 정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잔매의 장사 없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프로도 살짝 보면, 좁아드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좁아드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걸 우리 이름하여 문재인 정부 때 박스권이라고 했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나와도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막 그러면 그때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거의 이제 폐지 박스 정도. 직무수행 평가, 부정평가 이유.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인사, 검찰개혁 안됨, 검찰 권력 과도,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통합 협치 부족, 서민정책 복지, 공정하지 않음, 공약 실천 미흡, 전 정부와 마찰, 전 정부 탓. 인간 자체가 싫다. 싫다. 이제 갤럽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부르는 대로 대충 맥락이 맞는 카테고리만, 예를 들어서 한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일본 외교, 뭐 노동시간 이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로 했다면 훨씬 더 크게 잡혔겠죠. 윤석열 왜 싫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나름대로 받아 쓴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갤럽 이번 여론조사 보니까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정하다고 60%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시간 정도 하는 게 맞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맞아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로 한번 가볼게요. 매주 소개를 해드리죠.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여기는 자동응답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63%입니다. 그리고 긍정은 34밖에 안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근데 지금 갤럽하고 똑같잖아요. 갤럽보다 더 안 나오고 있잖아요. 평가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개쩍거리죠, 지금. 이 미디어 토마토 기준으로 가장 부정평가가 낮았던 게 57이었어요, 57.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가장 높네요 지금. 음. 이 여론조사에서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에 대한 기대 없다. 진짜 없는 60.0.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도 지금 기대 없다가 60이면 뭐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망했어요, 이 당 지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망한 지 구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새로 당 대표가 됐는데, 그것도 여당 대표가 됐는데, 요거 정의당 같은 조그만 정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국민들 60%가 난 기대 안 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원 100%를 뽑았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1위가 김기현이 아니었다고. 심한 경우는 천하람이 1위고 막 그랬었어.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으니 기대가 없다가 당연한 거죠. 정당 지지도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9.0. 이 흐름은, 자동응답은 민주당이 원래 좀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모든 자동응답이 다 민주당으로 뒤집어졌어요. 전화 면접이 지금 그 흐름으로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법 지금 리스크는 없다. 이번에 나온 갤럽이 높이 쥐고 있었거든.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있었지. 지금은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갤럽이요, 갤럽.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디어 토마토고, 지금 보여주실 것은 갤럽이에요, 갤럽. 이것도 이제 다 똑같아졌다 이거지.
여론조사 공정이 윤석열 당선 1주년 평가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도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 53.8. 처음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가 20.0. 진짜 병입니다. 처음에는 잘못했으나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 18.9. 이것도 병이네요. 처음에는 잘했으나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가 4.1. 이것도 병이네요. 정상으로 보이는 건 잘 모르겠다밖에 없다. 씨.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은 무려 여론조사 공정. 극보수 성향 여론조사. 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건 국민들 마음이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론조사라는 게 마음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지지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지층들이 활성화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어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상담원이 전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본 외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차마 잘했단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내가 윤석열이가 김기현 당대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전화 엮고 있다가 여론조사가 오면 막 답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똥볼 차는 걸 떠나서 컨벤션 효과가 없는 상태로 쭉 가면 금방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 어쨌건 하는 일마다 헛발질에 무능에 매국에 윤석열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화가 나고 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 못 참겠어요. 먼저 가 계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시고 K멍00제 명신님. 아, 이름도 좀 쉽게 좀 써주면 안 돼요? K멍00제 명신님. 자, 감사하고요. 김미님. 이분 일본 분이신가? 왜요? 컨트리 꺾고. 아니, 일본말 같잖아, 왠지. 네. 아니죠? 김이상궁 할 때 김이일 거야. 윤석열이 탄핵될 김이. 김이년 3월 1일. 감사합니다.